안녕하세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전병서입니다. 저는 중국 푸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대학에서 MBA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술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우리 시장을 침탈하고 기술을 추격하며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인 위협론이고, 또 하나는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처방인 탈중국론입니다. 두 서사 모두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기정통부가 2025년 12월 26일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가 핵심 과학기술 전반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처지는 흐름이 역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 1위를 유지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2차 전지 분야마저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1대 분야 136개 중점 과학 기술을 기준으로 볼 때 한중 간 기술 격차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벌어졌으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조와 일부 파운드리 기술을 제외하면 한국이 중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빠르게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공포로 받아들이면 방어적 탈출이 해법이 되지만 학습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전략이 열립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혼란을 겪는 근본 원인은 중국이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대응책도 엉뚱한 처방이 됩니다. 중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나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략적 기업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시장 메커니즘과 국가 전략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등장해도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그 단가를 파괴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가능케 하는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둘째는 선전, 이후, 장수처럼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소부장이 밀집해 조달 비용과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는 초밀집 공급망 클러스터입니다. 셋째는 국가주도 펀드의 전략적 자본 배치입니다. 2025년 중국 정부와 민간이 AI와 자동화에 투입한 투자만 980억 달러에 이르며 반도체 분야에선 3,440억 위안 규모의 3차 국가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넷째는 속도입니다. 신제품의 개발에서 양산, 시장 침투까지의 사이클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배추값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엄 가격에 진입하지만 빠른 속도로 원가가 내려 경쟁자들을 가격 압박으로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2025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두 사건이 중국 시스템 경쟁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바로 딥시크 쇼크입니다. 딥시크 AI 모델 V3는 미국 오픈 AI의 GPT-4 개발 비용의 5.6% 수준으로 필적하는 성능을 구현해 고비용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천재 엔지니어들의 성과로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경, 생태계입니다. 신모델 출시 즉시 하웨이, 캠브리콘 등 중국 AI 업체들이 즉시 호환 소스 코드를 공개하며 생태계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산업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치사슬 전반을 통제하며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2025년 딥시크 AI를 자사 전기차에 통합해 자율주행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화학자와 AI 엔지니어, 자동차 설계팀이 한 지붕 아래서 일하는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낸 스피드입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7%를 돌파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국가 전략, 생태계 설계, 기업 실행, 글로벌 시장 침투와 같은 유기적인 수직적 연결고리입니다. 개별 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 제조 2025 전략은 중국 최고 지도부 방향 제시하에 하웨이 반도체나 딥시크 AI 같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AI, 바이오텍, 반도체, 우주,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서구 선진국을 앞질렀습니다. 또한 15차 5기년 계획에서는 인베디드 AI를 핵심 경제성장 엔진으로 명시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연결을 구축 중입니다.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또 다른 기둥은 인재 배분 구조입니다. 중국은 최상위 인재가 과학기술로 집중되며 보수체계 역시 스템 기반 직무에 유리합니다. 반도체 상위 10% 연봉은 2억 5천만 원, 로봇 분야는 1억 5천만 원인 반면 의대 전문의 상위 10% 소득은 1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공학 인재는 유출되며 석박사를 기피하는 현실과 대비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의사보다 높은 보상을 주며 인재를 전략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동안 한국은 정반대의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인재 전략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국 산업정책의 철학은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시장을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부작용도 있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한국이 직면한 약점은 5년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정책 불연속성과 산업 교육의 괴리,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단절입니다. 중국이 10년을 밀어붙일 때 우리는 정권마다 리셋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탈중국 프레임을 버리고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경쟁 지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중국이 우위인 범용 배터리나 저가 전기차에서 경쟁하기보다 극한 공정기술, EUV나 고신뢰성 소부장 등 우리가 비교 우위인 영역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의 공급망을 조달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 공급사슬의 어느 층위를 활용하고 대체할지 정교하게 설계하는 이원적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 불변성을 배워야 합니다. 초당적 산업전략위원회 구성, 20년짜리 기술 로드맵 수립 등 정권에 구속되지 않고 대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 모방국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의 선도자입니다. 기술 수준은 서방에 육박하면서 생산 비용은 신흥국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국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앞서가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직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의 시스템 설계 지혜를 추출하는 비판적 학습의 자세입니다. 경계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학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을 두려워하는 에너지의 절반을 그들로부터 배우는 데 쓸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산업이 다음 10년을 버티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탈중국이 아니라 지중국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